이제 가지에 달려 있으면 여기가 상당히 경화되어 있어요. 딱딱하다는 거예요. 경화되어 있어. 그래서 이 큰 부분이 바람을 맞으면 휘어져요. 휘어지면서 여기가 유하면 부들부들하게 되면 부드러우면 얘가 안 부러질 텐데 딱딱해요. 그래서 이렇게 탁 치게 되면 이게 똑 부러져 버려요. 근데 단감하고 떫은감이 있는데 떫은감이 더 잘 부러집니다. 떫은감이 훨씬 더. 그래서 이게 뚝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달려있는 감이 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조금 이제 크진 않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거 보상해 드리려고 낙엽 피해도 조사하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뭐라고요? 품목별로, 생육 시기별로, 재해 종류에 따라서 어떤 조사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죠. 자, 그럼 사과 볼까요? 사과. 자, 쓰셔도 돼요. 자, 사과다. 적과 후다. 자, 얘도 만약에 재해 종류다. 태풍이다. 어떤 조사할 것 같아요? 낙과 조사. 그렇죠. 적과 후니까. 지금부터 너희 이름은 과실이라고 불러줄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낙과, 떨어진 과실. 맞죠? 그래서 적과 후에는 낙과 피해 발생할 수 있겠죠. 나무 피해 발생할 수 있겠죠. 대신 낙엽 손해는, 낙엽 피해는 감만 해줍니다. 감. 그래서 단감하고 떫은 감만 낙엽 조사하고요. 나머지는 안 합니다. 사과도 감 잎은 이제 사과 잎은 떨어집니다. 근데 안 합니다. 뭐만 해준다고요? 감하고 떫은 감. 그래서 이걸 알아야, 만약에 자, A 계약자는 사과이고 B 계약자는 떫은 감이다. 자, 이 생육 시기는 둘 다 똑같이 적과 후고 보상하는 시에는 둘 다 똑같이 태풍이었을 때 조사 종류를 각각 구분해서 쓰시오. 그러면 떫은 감은 3가지. 그죠? 사과는 2가지 쓰시면 합격입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하나 정도만 예를 드는 거잖아요.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공부하실 때 이 개념을 잡으시면, 아, 얘는 뭐뭐 조사해야 되겠구나. 이제 금세 알아요. 그럼 이 개념이 잘 아시면 실제 자격증 따면 현장 가면 탑이 됩니다. 그냥 다 알아야 되니까. 뭘 조사로 하라. 그래서 뭐 조사한대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아, 이번에 지금 뭐 품목이 뭡니까? 아, 벼입니다. 그럼, 아, 그래요? 아, 그럼 이번 지금 어째요? 예, 지금 수학기 된데 어떤 문제 있습니까? 예, 지금 도열병, 병이 들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저 농협보험과장님 여기 저 원장하고 수확량 조사사, 표본 조사로 조금 빼주시오. 이렇게 다 나와야 돼. 그럼 수확량 조사를 표본 조사 하겠다는 거죠, 나는. 그죠?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거. 지금은 그걸 알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다? 이러한 조사 종류의 결정은 뭘로? 품목, 생육 시기, 재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것만이라도 알고 계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품목이 벼다 그러면 벼. 콩이면 콩, 뭐 되는 거죠. 양파면 양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생육 시기가 이때 되면은 벼다 그러면 생육 시기는 이제 뭐 수확기 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수확할 때냐, 수확기 전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 종류는 냉해냐, 뭐 태풍이냐, 집중호우냐, 뭐 이런 거 있죠. 이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조사하는 방법이. 자, 그러면 이제 만약 이런 조사를 해야 된다면 손해평가반을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조사를, 낙과 피해를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됐어. 그럼 이제 평가반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 낙과가 신고된 게 지금 계약농가가 첫 농가다. 첫 농가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제 그러죠. 이것을 손해평가반은 한 40개 줘. 80명 정도는 있어야만 이놈을 소화를 하겠다. 며칠 안에 끝장내겠구나. 라고 하면 이제 요청을 하겠죠. 80명을 모집을 하죠. 그래서 80명 모집을 40개 조로 딱 구성을 해갖고 평균 한 조당 몇 건씩 하다 보면 며칠 안에 끝장내겠다. 뭐 예측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조사. 판때기를 짜야 된다는 얘기죠.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하는 거죠. 손해평가반 구성이 한번 볼게요.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아까 있죠. 손해평가 하시는 사람 대한민국에 3명 있다고 그랬죠. 손해평가인. 그 다음에 보험업법 제186조.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보험업법 186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손해사정사가 나오죠. 손해사정사 또는 농업재보험법 제111조, 제11조 4,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 손해평가반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해평가반은 지금 여기 있는 거하고 실무하고 약간 다르니까 또 실무가서는 아니 그것이 아니던데요 이러고 전화가 가끔 와요. 그 뜻은 아니고. 자, 손해평가반은 손해를 평가하는 반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 손해평가반의 첫 번째 이제 적정 자격자.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 3명 있다고 말씀드렸죠.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격이고요. 반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손해평가반을 구성한다고. 손해평가반은 뭐예요? 위 3인 중, 이 3인으로 구성을 해요. 근데 이 3인 할 때, 1인 이상, 5인 이내로 해서 1개의 반을 구성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험 문제에서 나오긴 했는데, 이런 겁니다. 자, 평가반 반 구성 결과입니다. 보죠. 자, 손해평가사. 3명으로 구성했다. 한 개 반을. 맞나요? 네. 여러분들 합격입니다. 그렇죠? 평가인. 1명으로만 구성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사정사. 3명. 평가인. 2명으로 구성했다. 이건 하나의 반이다. 맞나요? 맞아요. 평가사 1명으로 구성했다. 맞나요? 예, 여러분들은 뭐 천재시네요. 그렇죠? 천재시니까 또 마지막 또 천재 문제 한번 더 내요. 자, 그러면 평가사 4명, 평가인 2명으로 구성했다. 맞나요? 틀리죠? 그래요. 이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게 문제죠. 실제로 1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1인 평가가 될 수 있죠. 혼자 가서 너 조사해서 오세요. 그럼 네? 어떻게 2인 1조 아니고 원래 2인 1조라던데요. 아, 2인 1조는 아니고 1인 이상 5인 이내이기 때문에 혼자 가서 해갖고 오시오. 나는 혼자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난 혼자라는 것은 난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 된다. 혼자 가능하다는 얘기죠. 1인 평가도 가능하다. 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손해평가는 일정은 손해평가 반별로 수립한다고 했고요. 이거 체크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평가 안 됩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틀린 거 나머지 맞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해서 배제해야 한다. 평가반에다 넣었어. 이렇게. 평가사 3인을 A, B, C 넣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넣어놨는데 아야, 너는 C는 하지 말아라. 어째라? 아니, 너는 그래도 하지 말어. 너는 사유가 있으니까. 뭐 이런 거죠. 그걸 뭐라 한다? 하는데 여기를 짰는데 여기는 빠져. 하거나 잘라겠더니 여기는 안 돼. 라는 게 뭐예요? 손해평가반. 여기가 지금 평가반이잖아요. 반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구성할 때 배제시키는 경우가 4개가 있다. 또 오늘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1개짜리, 그 다음에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다 해드렸네. 1개짜리 뭐예요? 제조사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있다? 누구다? 보험 가입자이다. 또 2개짜리는 뭐 했어요? 네, 그렇죠. 검증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있다? 2명 있다. 보험회사와 재보험 사업자이다. 3명은 누구예요? 그렇죠.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3명 있다. 평가인, 사정사, 평가사. 평가사. 평가인, 손해평가사, 사정사. 3명. 이제 4명이 있는 게 뭐예요? 평가반을 구성할 때 요 4명은 절대로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4명. 오늘 대한민국에 하나, 둘, 셋, 4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거 4개. 자, 구성 배제. 실제로 이 사람 빼요. 저희들도. 실제로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아이, 난 이거 자기가 알아. 여기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이, 난 여기는 못 가겠어. 그러면 안 물어봐도 돼. 어째 못 가요? 갑시다. 아, 얘기해봐. 아, 못 가라. 아, 얘기해. 어째 못 가요? 내 거야라. 내 거라는 거야. 과수원이. 완전. 아, 자기 걸 자기가 평가하면 쓰겠어요. 공정성. 이거 좀 손해평가는 뭐예요? 이 오빠이 뭐예요?
공정성이잖아요, 공정성. 근데 내 걸 내가 평가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빼겠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4명입니다. 손해평가반 구성배제. 손해평가반을 구성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배제합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간단하게 써놓고 설명드릴 겁니다. 자기계약. 자기계약. 두 번째, 자기 모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입자 간 30일 손해평가.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살짝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 재조사, 검증조사. 이렇게만 키워드만 기억해서 많이 읽어보면 이해를 할 거니까. 예를 들어서 손해평가반에 딱 판때기를 짰는데 내 과손을 내가 하라고 판을 딱 짜진 거야. 그러니까는 이건 내 과손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평가해도 되나요? 자, 고현석이가 손해평가사예요. 근데 고현석이 각시라고 하면은 부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각시가 부인 맞죠? 그죠? 각시 것을, 각시 과손이 있어. 그걸 내가 평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이해관계자라고 그래요. 생계를 같이 하는 이해관계자나, 내 계약건,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이걸 뭐라고 한다? 이해관계자라고 부르고 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관계자라고 했나요? 자라고 하면 놈자자 쓸까? 어쨌든 그런다 하고요. 자, 봐보세요. 내 과수원 내가 조사하면 안 된다. 우리 각시,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니까. 또는 내 자식인데 장가갖고 별도로 살면 관계없어요. 같은 집에서 지금 23살. 이제 막 군대 제대하고 지금 농업인 후계자로 양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겪고 일을 지금 갖추고 있어. 그럼 우리 집 내 새끼야. 주민도 같이 돼 있고 같은 한솥밥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뭐예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거 손해평가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공정성이 이게 심하게 훼손되니까 공정성이 심하게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두 번째 이런 겁니다. 자기 모집 뭐냐? 보험 모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은 상횡이라고 그럽니다. 파는 거예요. 보험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험 모집인이 계시죠. 또 다른 말로 이제 쉽게 하면 보험 설계사분도라고 이제 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농작물 재보험도 보험 모집인이 있습니다. 올해 과수원 보험 가입했어. 계약해서 아니 안 했단 말이지. 좀 더 전화 한번 기다려보려고 그러네. 뭔 전화를 기다려 얼른 가입해보려고. 아니 몰라. 그 조건이 좀 있을 수 있어. 기다리는 맛이 있단 말이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는 형님 가입했어. 아직 안 했네. 아니 형님 내 앞으로 가입해요. 아따 죽겠어. 조합장님 나 죽이려고 그래. 건수 없어고 1인당 10건승 사람 죽겠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없나요? 농협에 그러면 그 보험 가입을 유치하든 말든지 하여튼 출근 똑바로 하시고 근무 잘 하세요. 이렇게 하던가요? 아, 농협에 근무 안 해보시나서. 보통 옛날에 핸드폰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일부러 막 몇 건씩 하라고 막 강제하거나 카드 같은 거 몇 건씩 만들어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마찬가지. 보험 모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보험 모집을 해. 그래서 사정을 해. 형님 내 앞으로 좀 해줘. 사람 죽고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수당 나옵니다. 모집 수당은 나와요. 모집 수당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님 하여튼 올해 그 피해 있으면 내가 피해를 무조건 막 올려볼란게 형님 걱정 말고 물어보시죠. 작년에 내가 지금 모집한 사람들 다 보험금 넉넉하게 받아버렸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요. 자기가 보험 모집을 했어. 딱 갔어. 근데 그 형님이 계신 거야. 그럼 그 형님이 왔는가? 그렇지. 자네는 약속을 지키네. 형님 조사하소? 뭘 조사해요? 피해를 많이 준다며. 조사해보라. 시원하게 조사해. 아니 나는 그냥 가려고요. 아야 너 말하고 다르다. 네가 모집했잖아. 그럼 네가 피해를 많이 주니까 너 조사해. 그럼 어때요? 공정하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기억 많이 하시라.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보험 모집한 건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어느 데 가보면 그래요. 알아요. 안 가더라고요. 지역 계신 분이. 어찌 안 가요? 응, 있어. 안 가. 갔다 와. 동생. 그때 옛날에 3인 1조였어요. 갔다 와. 둘이 갔다 와. 나 얘가 있을게. 안 가요. 그분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뭔 얘기도 안 해주고 안 가. 그렇게 더 멋지죠. 왜 사실 제가 우리 각시가란 말이가 내가 가면 안 된게. 자네들 둘이 갔다 오서 가면 여기 둘이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이 형님의 각시라는데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형수가 되고. 그죠? 근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이 갔다 오란 말이지. 나 일 볼 거 있어. 그랬단 말이지. 미안하죠. 이 사람이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기 사시는 거예요. 내 거니? 나 가면 안 된게. 자네들 둘이 갔다 와서 그 봉지는 한 10만 개 쌌는데 착가서는 5만 개로 해도 크게 무방할 것이지만 나는 안 갈라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죠. 오히려 더. 그쵸?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난 이거 안 가네. 라는 게 더 멋지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 모집은 뭐냐면 자기가 보험 모집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손해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현석이가 평가사면서 보험 모집인이에요. 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평가반으로 A라는 과손에 평가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 A를 나는 모집을 A 과손 보험 모집을 했어. 그럼 얘 가면 돼요, 안 돼요? 배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손해평가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추었는데 보험 모집을 내가 해버렸어. 그때는 여기 과손에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그러면 내가 모집한 것도 있지만 각시가 모집한 것은 어쩔 거냐라는 거죠. 제 이런 겁니다. 자, 고현석이가 평가사예요. 자, 고현석의 각시가 모집인입니다. 사실 우리 각시 모집인은 아니에요. 네, 모집인은 아닙니다. 근데 각시가 보험 모집을 했어. A 것을. A 것도 헷갈릴까 무슨 게 B 거라고 그래요. B 과손이 있을 때. 그러면 고현석이가 B 것을 갖다가 평가를 할 수 있냐 없냐는 거죠. 보통은 이 고현석이가 B 거에 전화해서 내일 저 손해평가하러 갑니다. 그러면 낙과수사하러 갈게요. 그러면 B는 이 각시의 모집인에 전화죠. 아, 너희 신랑이 온다는데. 알았어. 전화 오죠, 바로. 어디야? 그럼. 이쪽 어디네? 그럼. 거기 잘해. 그 내가 모집한 거니까. 똑바로 못하면 아는지 오늘 저녁부터 없어. 밥이 없다는 거야. 밥이 없다는 거야. 집밥이 태우는 게 제일 맛있는데. 밥이 없다는 거지. 그럼 어째 공정 안 하게 대충 해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공정성심이. 이 공정성이 훼손이 되니까 이해관계자. 모집건도 손해평가사 구성배제합니다. 되시죠? 자, 세 번째, 가입자가. 이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거든요. 어떤 거냐? 가입자간 직전 손해평가일, 업방이 뭐라고 써요?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손해평가에는 배제하자라고 했죠. 이런 겁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도 손해평가사, B도 뭐 손해평가에 뭐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평가인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 A도 뭐가 있냐? 사과과손이 있고 B도 뭐 B는 뭐 배과손이도 관계는 없어요. 배과손이 있더라. 근데 직전 평가일, 자, 이번에 조사를 근본 조사는 올해 지금 문제죠. 9월 15일 날 한다고 그래요. 이제 15일 날 누구 걸 하냐면 B 것을 해요. B 배과손에 낙과피해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할 예정이에요. 누가? A가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과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B라는 사람이, B는 8월 20일 날,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예를 또 들어도 또, 예. 8월 10일 날 태풍이 아니라 강풍이라고 할까요? 강풍, 또 14m, 또 이거 안 쓰면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초속 14m 이상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과일이 배가 낙과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B가 A 과수원에
B는 8월 10일 날 A 과수원에 강풍이 불어서 배 낙과 조사를 했어. 이랬을 때 30일 안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이 집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집 것을. 누가? A가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B 것을 배 과수원에 지금 배가 떨어졌다고 해서 A가 9월 15일 날 가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A는 B 것을 과연 조사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조사할 수 있냐 없냐. 왜냐하면 가입자 간 상호 30일 이내의 손해평가는 배제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요. 자, 내가 먼저 A 것을 해줬어. 나는 B인데 A 것을. 야, 저번에 배 떨어진 거, 1,000개 떨어졌는데 10,000개 떨어진 걸로 해놨으니까 참고하고 보험금 넉넉 가까이 셔. 하여튼 잘 살고 이제 술 한잔 하자. 좋은 데 있던데.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형님 그러지 말고 나도 갚아보려고. 그래서 무엇으로 갚으려고 그럴까? 형님 이번에 형님 또 그 사과 뭐 많이 떨어졌다면서 내가 그쪽 가서 형님 거 해줄게. 뭐 굳이 술 사고 말고 해. 그냥 응답해버리면 되지. 응답하라 1988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응답. 그래야 그거 참 좋은 얘기지. 자네가 가서 해볼 수 그러면. 그리고 30일 안에 싹 가서 형님 것도 마찬가지 1,000개가 떨어졌던데 13,000개를 했어요. 나는 더 줬어. 이자 붙여갖고 지껏 준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개 같은 사람 얘기죠. 그러면 손해평가 공정해요 안 해요? 안 하겠잖아요. 그래서 가입자 간 상호 30일 손해평가 때는 평가반에서 구성 배제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거 과연 평가 A는 B 것을 평가할 수 있겠냐 이번에? 있어요. 자, 있어요. 손 한번 들이시고. 없어요. 손해평가할 수 없어요. 손해평가하면 안 된다. 들러다 말아서 그렇죠. 손해평가 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30일이 넘어버렸잖아. 그죠? 원래는 안 되죠. 만약에 8월 20일 했다. 손해평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천재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 문제를 줘요. 이 문제 5회 때 15점짜리 나왔죠. 15점짜리. 그래서 이런 개념들만 하시면 다 풀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해만 알면 다 풀어내. 근데 모르니까 그냥 이 조건 문제, 문제 여러 가지 풀어봐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면 어떤 문제에 조건을 주더라. 아, 여기는 안 되구만. 그래. 근데 이걸로 바꾸면 돼. 이건 돼. 이걸로 하면 안 돼. 근데 돼, 안 돼가 왜 돼, 안 되는지는 몰라.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걸로 바뀌면 30일에 걸려 들어가잖아요. 30일간. 30일로 걸려 들어가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바뀌면 30일 넘겨버렸죠. 그래서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천재입니다. 마지막. 자기가 조사한 재조사. 자, 재조사는 뭐라고 했어요? 보험 가입자가, 그렇죠? 손해평가반으로부터 손해평가의 결과를 설명 듣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그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농협에 제출하면 회사는 다른 손해평가반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평가한 것을 자기가 제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해놨잖아요. 아까 그랬으니까. 자기가 한 거 제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검증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검증도 우리 평가사들이 해요. 평가사가 합니다. 검증조사반이 이제 그 농림부 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검증조사반을 꾸리고 NH 손해보험에서 검증조사를 꺼내요. 아까 했잖아요. 검증할 수 있는 대한민국 2명 있다고. 보험회사와 재보험사업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보험사업자예요. 재보험사업자. 아까 뒤에 있는 거 재보험사업자. 앞에는 원보험자는 NH 손해보험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나 재보험사업자가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때 검증반으로 차출이 됐어. 누가? 고현석이가. 저는 검증조사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왜 안 했냐? 남한테 해코지 하는 일이 싫더라고. 이게 대학 해코지거든요. 가서 뒤에 조사하고 너 잘못했어. 이 사람 불이익 좀 뭐요? 불이익 받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저 새끼가 나한테 감정 있게 지적했다고 하는 거거든. 나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짓거리는. 아예 그런 짓거리 아니라 그런 것을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아예 검증만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시면 검증만 이제 자격증 따시면 이제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좀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나는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할 수 없이 그냥 강이라 내 이름을 쓴 거예요. 얘랑 모르고 고 땡땡이라고 해야 되겠다. 땡땡이가 자기가 조사한 것을 자기가 검증만에 들어갔는데, 본캐는 내 거예요. 그럼 검증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 사실은 여기도 이제 개정이 될란다는 보시면 봐보세요. 이 두 개가 사실은 문제죠. 왜냐면 가입 자간이야. 그러면 여기는 뭐다? 제조사 이 봐보세요. 각 시가 한 건에 대해서 서방이 제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각 시가 한 것에 대해서 서방이 검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두 개가. 자기 계약, 이해관계자. 자, 여기가 조사를, 재조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각시 거예요. 각시 거. 각시 건데 서방이 검증을 해요. 그러면 이걸로 손해평가만 구성된 배제가 아니에요. 이걸로 배제죠. 이걸로 배제. 그렇잖아요. 이걸로 배제잖아요. 그죠? 제조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조사도. 자, 각시께 있어요. 서방이 제조사를 가요. 자, 각시께 있는데 서방이 제조사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각시거 이해관계자 말이 없죠. 가도 되겠네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걸려 들어가지. 그죠? 각시 계약건에 대해서는 서방이 손해평가, 이것도 검증도 손해평가예요. 제조사도 손해평가고. 손해평가니까. 근데 이 손해평가만 구성 배제잖아요. 손해평가. 그러면 여기서 걸려 들어갔어. 이 사람도 못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빠졌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빠졌는데 그런 뜻은 아니다. 여기서 다 걸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지조사. 이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그렇죠. 다음 시간 바로 나오구만요. 그렇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거 나머지 하고, 여기 스케줄 보시면 이제 그 종합이험, 논장 물리념, 과거에는 적과점부터 했어요. 어려운 거부터 했더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재미있는 거, 벼. 그 다음에 밭작물 이런 식으로 조금 재미있는 걸로 워밍업을 하다가 이제 좀 어차피 내년 중에 11월 달에 기본서가 나왔는데 적과전이 죽으라고 해놨더니 바뀌어져 있으면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서서히 밀어보면서 쉬운 것부터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벼하고 밭작물 할 거니까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